먼저 입춘이라는 제목의 시 한 편 감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사는 김세경 시인이 쓴 시입니다. 입춘 김세경. 땅이 일어선다. 첫돌 지난 땅이 일어선다. 겨우내 전 물고 있더니 아장아장 걸어보겠다고. 지나는 바람에 치마폭 붙잡고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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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발을 뗀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서야 할 때를 안다. 참 신통하다. 혹한을 딛고 일어서는 맨발 나기의 첫 인사. 스물스물 발바닥이 가렵다. 네, 이 시는 입춘을 아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아기가 첫 걸음을 떼는 것을 입춘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내 젖물고 있더니, 그러니까 겨울에 입춘이 봄이 겨울에는 젖만 물고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겨울이 뭔가를 양분을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는 게 겨울의 속성이에요. 어쨌든 아기에 비유하고 있다 보니까 젖 물고 있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제 입춘이 되니까 아장아장 걸어보겠다고 지나는 바람에 치마폭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니까 아기가 일어서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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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그렇게 첫 발을 뗍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렇게 서야 할 때를 알잖아요. 그렇듯이 입춘, 봄도 마찬가지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자신이 나가야 될 때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춘이 되면은 저 지하에서 이미 봄의 기운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혹한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것을 맨발 나기의 첫인사. 그래서 스물스물 발바닥이 가렵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이 봄이 일어서서 막 뛰어갈 때가 오겠죠. 그렇게 봄은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입춘이란 무엇인가? 입춘은 24절기 중 첫째 절기로 대환과 우수 사이에 있습니다. 대환은 보통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겨울 추위의 절정기에 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춘은 2월 4일, 2월 3일일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봄이 시작되는 시기다 해서 입춘이라고 합니다. 대환과 우수는 2월 19일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절기가 입춘이다. 그러니까 24절기 중에서 그 해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입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의 환경이 315도일 때로 이날부터 봄이 시작됩니다. 태양의 환경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궤적을 그리면서 1년 365일 한 바퀴를 돌게 되잖아요. 그게 315도가 될 때, 그래서 315도일 때를 입춘으로 잡고 있습니다. 입춘은 음력으로 주로 정월에 드는데 섣달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춘은 새해의 첫째 절기이기 때문에 농경 의뢰와 관련된 행사가 많습니다. 입춘이 되면 입춘축은 입춘에 붙이는 축원이다. 축원문이다 해서 입춘축이라고 합니다.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입니다. 입춘축을 달리 춘축, 봄에 붙이는 축원이다 해서 춘축이고, 입춘서, 입춘에 쓰는 글이라 해서 입춘서라고도 하고요. 입춘방, 붙인다고 해서 입춘방이라고도 하고요. 춘방, 봄에 붙인다 해서 춘방이라고도 합니다. 입춘축은 입춘이 드는 시각, 태양의 환경이 정확히 315도에 드는 때, 2022년도의 경우는 2월 4일 05시 50분입니다. 그 시각에 붙이면 좋다고 하는데 상중인 집에서는 써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중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49일 동안을 상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크게 옛날처럼 3년상을 치르니 그런 게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는 상중에는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충분히 황도가 0도예요. 그럼 추부는 180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는 90도가 되고 동지는 270도가 되죠. 270도. 그리고 입춘이 315도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입춘에서부터 고구까지는 봄의 절기이고, 입하에서부터 대서까지는 여름의 절기이고요. 입추에서부터 상강까지는 가을의 절기이고, 입동에서 대안까지는 겨울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24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춘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축은 대개 정해져 있는데요. 두루 쓰는 것은 대구, 대련, 단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라는 것은 비슷한 구절이 양쪽에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대련은 시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 대구를 이룬 것, 그걸 대련이라고 하고요. 단첩은 이렇게 짧은 문구를 단첩이라고 합니다. 대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태민안 가급인족. 국태민안 하면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고, 가급인족, 급이라는 것은 공급이 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은 풍족하고, 이 발족자는 풍족하다 할 때 족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서 공우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국태민안 가급인족 이렇게 붙인 경우 꽤 많습니다. 귀주오복 화봉삼축이라고도 붙이는데요. 이건 귀주오복이라는 것은 기자가 주청한 5가지 복, 기자가 이 5가지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5가지 복은 뭐냐? 장수, 부, 안락, 덕, 편한 죽음,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화라는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 3가지를 또 축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부이고 장수이고 다자는 자식이 많은 거예요. 부, 장수, 다자 3가지를 축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3가지, 5가지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하는데 지금하고는 좀 기준이 달라졌죠. 그리고 문신호령, 가금불상이라고도 붙입니다. 문신이라는 것은 문의 신이네요. 호령은 집의 영이에요. 합치면은 집의 신령, 집안의 신령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가금은 막아달라는 뜻이고요. 불상, 상스럽지 못함을 막아달라. 그러니까 집안의 신령이시여 불상사, 상스럽지 못한 것이 오지 못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순 풍조 시와 연풍. 우순 비가 순조롭고, 풍 바람도 조화롭고, 시절 인연이 화평하고, 연 그 해가 풍년이 되기를. 그러니까 비는 순조롭고 바람은 조화로우며 시절은 화평하고 풍년들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입춘축 2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련입니다. 시의 한 구절이 서로 대구를 이룰 때 대련이라고 합니다. 거천재 내백복, 1000가지 재앙은 물러가고 100가지 복이 오기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수여산 부여해, 산과 같은 수명, 바다 같은 부귀, 그러니까 목숨과 수명과 부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요지 1월 순지공곤, 혹시 중국에는 요순 시대를 가장 태평성대한 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임금 시절에 1월, 그러니까 요임금 시절로 갔으면, 순임금 시절로 갔으면, 그러니까 요의 시간이고 순임금 시절의 땅이네요. 이제 건고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 시공간. 시공간이 요순 시대였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입춘을 맞이하여 크게 길하기를. 건양다경, 밝은 것을 세우고 경사스러운 것이 많기를, 밝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이런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계문 만복내 소지 황금출, 계문, 문을 열면 40가지 복이 옵니다.
소지, 땅을 쓸면 황금이 나타납니다. 뭐 그러면 금방 부자 되겠죠. 계명신세덕 견패9년제, 달기운이 신세 새해가 아주 덕스러워져요. 개가 우니까 9년째 재앙이 전부 옛날 것이 돼요. 옛날의 재앙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닭이라든가 개는 정말 흔한 것이잖아요. 흔하게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닭이 울면은 새해가 아주 덕스러워지고, 개가 짖으면은 재앙이 다 물러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입춘축들 한번 보세요. 건양락경, 입춘대길, 입춘대길 건양락경이 있고요. 거천제 네 백복이 있고요. 예, 입춘대길 건양락경이네요. 그리고 옆에 계문 백복내, 문을 여니 백가지 복이 오고, 소지 황금출, 땅을 쓰니 황금이 출현한다. 뭐 이런 입춘축을 붙였습니다. 입춘축 그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첨, 이번에는 대꾸를 이룬 것이 아니라 딱 당구가 있습니다. 상유호 조상화명, 상유호조 상화명. 상유호조라는 것은 하늘에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호조, 좋은 새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좋은 새들이 상호, 화명, 서로 조화롭게 노래를 부릅니다. 일진고명 만제도, 일진고명, 이름을 널리 높여서 만제도, 제도라는 것은 도읍지예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의 조읍지 장안인데 온 세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리. 일춘화기 만문미, 봄에 조화로운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미에, 문미라는 것은 문 위에 가로로 된 나무입니다. 거기에 가득하도다 하는 것이고, 중광선도 길인가, 봄의 빛이 먼저 도착합니다. 길인가, 길한 사람의 집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길한 사람의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에 먼저 도착하기를 하는 기원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춘도문전 정북이, 춘도문전, 봄이 문 앞에 오면 부귀가 증가하도다. 이런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중광선도 길인가? 보시죠. 중광, 봄빛은 선도 먼저 도착합니다. 길한 사람의 집에 먼저 도착합니다. 이런 입춘축을 붙였습니다. 요즘에는 이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만 붙이죠. 입춘대길 건양락경, 입춘대길 건양락경, 입춘대길 건양락경을 압도적으로 많이 붙입니다. 입춘의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은 새해에 드는 첫 절호이므로 궁중과 지방에서 여러 의례를 베풀었습니다. 입춘하례라고 해서 입춘이 되면 일종의 예를 올렸다는 것이죠. 고려사 예지 입춘하이조에 의하면 인일의 축하 예식과 동일하나 다만 입춘에는 충번자를 받는다. 충번자를 받는데요. 충번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봄에 번을, 그러니까 복을 비는 번, 조그맣게 번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씩 벼슬아치들에게 임금께서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입춘날에 백관이 대전에 가서 입춘제를 축하하면 임금이 그들에게 충번자를 주고 이날 하루 관리에게는 휴가를 주었습니다. 토우를 내는 일, 토우, 흙으로 만든 소예요. 흙으로 만든 소를 내어서 애군을 막았다는 거예요. 얘기에 의하면 개동, 겨울에 궁중의 엿귀를 쫓는 행사인 대나이라는 행사가 궁중의 엿귀를 쫓는 행사였어요. 토우를 만들어 문 밖에 내놓아 겨울에 추운 기운을 보낸다고 하였는데, 고려 때는 입춘에 토우를 내는 일이 시행되었습니다. 입춘에 토우를 내서 이제 겨울은 물러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 추운 겨울에게 알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애군을 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구, 토우 대신 모구를 쓰기도 합니다. 함경도에서는 입춘날 나무로 만든 소를 관청으로부터 민가의 마을까지 끌고 나와, 관청에서 민가의 마을로 가져온대요.
끌고 나와 돌아다니는 의뢰를 갖는데, 이는 흙으로 소를 만들어 겨울에 추운 기운을 내보내는 중국의 예체도, 아까 보셨죠? 토를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모방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입춘에는 또 굿도 했대요. 그건 주로 제주도에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입춘날 굿을 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기를. 한편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바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입춘은 바다 쪽보다는 농경에 해당합니다. 바다를 위해서는 또 용왕제를 또 지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입춘 대길, 입춘 대길, 이렇게 이제 도장을 탁 찍어서 하기도 합니다. 한 해의 시작에 해당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의미에서이죠. 입춘은 또 하나의 새해의 시작입니다. 봄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날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동지예요. 동지는 밤이 가장 길지만 동지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낮이 조금씩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물론 양력 1월 1일, 또 새해 첫날이니까 달력상, 요즘 우리들이 쓰는 달력상 첫날이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날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력으로 설날도 마찬가지로 새해를 시작하는 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춘날도 마찬가지로 봄을 세우는 날이니까 또 시작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날은 오늘 모두 기도하기에 적절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가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는 기원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입춘은 또 띠가 바뀌는 날이기도 합니다. 흔히 음력 설날을 띠가 바뀌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춘날을 기해에 띠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 달력에는 이민년이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이민년의 시작은 양력으로 2월 4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입춘날에는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호룡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호랑이의 기운과 용의 기운을 통해서 예군을 물리치는 것이죠. 송구라고도 씁니다. 옛것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송구 영신이 되겠네요. 입춘과 삼재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입춘날 삼재풀이를 합니다.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에도 삼재풀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대보름날보다는 입춘날 대부분이 하는 것 같아요. 대삼재, 그러니까 큰 삼재는 불의 재난, 바람의 재난, 물의 재난, 화, 풍, 수, 이걸 삼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삼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삼재가 오히려 더 무서워요. 소삼재라고 하는데 소삼재가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도병재는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재난이에요. 영묘재는 전염병, 우리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만들어내는 재난이고요. 기근은 굶주림의 재난이에요. 오히려 이쪽 아래쪽이 더 무서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재가 우리 삼재가 든 해에는 특히 조심하라, 그런 의미에서 삼재년이 있어요. 삼재는 사유축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해자 축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뱀의 해, 유는 달개 해, 소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해자 축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들고요. 신자진, 원숭이, 쥐, 용, 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인묘진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민년이니까요. 올해 삼재가 드는 사람은 신, 원숭이, 자, 쥐, 진, 용, 띠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올해 삼재가 들어가고요. 삼재 중에서도
들삼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의 묘, 미, 돼지해, 묘는 토끼, 미는 양입니다. 양띠해에 태어난 사람은 사, 오, 미가 되는 해에 삼재가 들고요. 인, 오, 술, 호랑이, 말, 개띠해에 태어난 사람은 신유, 술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듭니다. 따라서 서기 2022년 올해 이민년의 삼재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되고요. 들삼재가 됩니다. 들삼재는 삼재가 드는 3년 중 첫 해는 들삼재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해는 눌삼재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해는 이제 나갈 때가 됐다 해서 날삼재라고 합니다. 삼재풀이는 뭐냐? 삼재가 든 해에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행하는 의식을 삼재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재풀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풀이 방법은 간단히 말해 불보살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서 늘 조심하고 나쁜 행위를 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적과 양법을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삼재 부적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돼요. 출입문의 위쪽에 붙이기도 합니다. 부적은 머리가 셋, 발이 하나인 매를 붉은 물감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때 물감은 한약재인 경면주사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면주사 아주 붉은 색깔로 씁니다. 양법이라는 것은 계량법, 그러니까 계산법이네요. 우리나라 풍습에 몇 가지 양법이 있습니다. 삼재가 될 사람의 옷을 태워서 그 재를 삼거리에 묶거나 그의 첫 번째 인일, 호랑이 날이나 5일, 말일에 세 그릇의 밥과 삼색 과일을 차리고 빌기도 합니다. 종이로 만든 버선본을 대나무에 끼워 정월대보름에 집의 용마루에 꽂고 동쪽을 향하여 7번 절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옷을 태우는 것은 이제는 삼가해야 돼요.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요즘에는 화학섬유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걸 태울 때 엄청난 공해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악업을 짓는 것이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꼭 태우고 싶다면 종이옷을 만들어서 태워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즘에는 사찰에서 종이옷을 만들어서 같이 한꺼번에 태워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환경오염을 막는 선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재풀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훌륭한 삼재풀이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입춘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를 한번 보고 갈까요? 글씨가 아주 멋지네요. 입춘대길, 꼭 육자같이 쓰긴 했지만 이게 대자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런 일들만 가득하세요 라고 이제 판화처럼 이렇게 판각을 했네요. 아주 멋집니다. 입춘기도, 입춘날에는 절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아주 좋겠죠. 그런데 절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찰에 기도 입제를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 입춘기도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실행시키고 사찰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같이 행동까지 하시면 좋고 아니면 앉아서 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입춘축을 대문이나 현관, 방문 위에 붙이고 합장합니다. 올해는 2월 4일 05시 50분에 50분이 입춘시라고 하니까요. 그 시각에 붙이면 되겠고 꼭 그 시각을 안 맞춰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05시 50분 참고하십시오. 유튜브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에 들도록 하고요. 입정을 먼저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천수경 할 때는 다란이 3독, 다란이 심해장구 대다란이는 3독, 7독, 21독 중에서 선택해서 한 가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근은 바람일 정근, 마하반야 바람일, 서가모님을 관세음보살 정근 중에서 택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춘기도 발음문 봉독하시고요. 입춘기도 발음문을 작성하기 힘드신 분은 제가 생활불교 TV에 입춘기도 발음문을 올려놓았으니까요. 또 새로운 것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같이 켜놓고 같이 따라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으로 배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기 힘들 경우 좀 더 줄여서 할 수도 있어요. 3귀 반야심경 발음문 사홍서원 순으로 간단하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역시 발음문이에요. 발음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욱 간단하게는 발음문만 봉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껏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입춘에 대해서 입춘기도 삼재풀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장군이 웅크리고 있죠. 그러나 저 밑에서부터 지금 봄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시기에 산에도 가고 들에도 한번 가서 봄이 올라오는 모습, 봄의 새싹이 천천히 저 밑에서부터 기지개를 켜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활발한 생명력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느끼게 되면 나도 활력을 찾게 됩니다. 이 입춘을 기해서 우리 힘을 한번 내보시죠. 입춘을 기해서 우리 코로나19 극복하고 이제 새 희망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 입춘 대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과 지혜 가득한 한 해 되소서. 마반야바라밀